제 이름은 옥순입니다. 저는 58세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던 그날, 새 시어머니께서 연회장 건너편에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제 드레스를, 신발을, 제가 들고 있던 작은 선물 가방을 보시고는 웨딩 플래너에게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9번 테이블에 앉으시도록 하세요. 메인 테이블 말고 9번 테이블이요. 9번 테이블은 홀맨 뒤쪽에 있었습니다. 주방 문 근처였죠. 설거지 소리와 케이터링 직원들의 소리가 축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9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선물 가방을 의자 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굴욕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옥선입니다. 하지만 저와 거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옥선홀딩스의 옥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호텔 투자회사 옥선홀딩스는 22년 전 제가 어머니께 빌린 300만 원과 마포의 작은 사무실 책상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무실에는 정수기와 중고 프린터가 있었는데 프린터는 3장마다 용지가 걸렸죠. 옥선홀딩스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14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웨딩홀딩스 3곳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 곳도 있죠.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저는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집, 5식구, 방 3개.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매일 아침 4시부터 정오까지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제대로 읽기 전에 돈 세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옥선아, 돈이 전부는 아니란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는 것, 그게 전부란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24살의 남편 동철과 결혼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친절한 사람이었죠.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지 고쳐주고 언제나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좋아하는 귤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제가 귤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47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들 민호는 19살이었죠. 장례식 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무덤가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죠. 무언가를 만들기로 했어요. 민호를 위해, 동철의 기억을 위해, 광주에서 온 그 여자에게, 글을 읽기 전에 돈 세는 법을 배웠던 그 여자에게 집에 가서 어머니께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죠. 22년은 긴 시간입니다. 22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쉽지 않았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던 해도 있었고 집에 가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서 사무실에서 잠을 잤던 해도 있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채소를 팔던 한 여자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것과 성공하는 것의 차이는 단지 계속하기로 한 단 한 번의 결정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 번에 한 채씩,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의 결정. 옥선홀딩스는 11년 전 첫 번째 웨딩홀을 인수했습니다. 마포에 위치한 아름다운 공간, 정원 테라스, 높은 천장, 오후의 햇살이 모든 것을 사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곳.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어딘가에 빌린 드레스를 입고 작은 홀에서 테이블 위에 플라스틱 꽃으로 장식된 결혼식을 올렸던 제 모습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날이 펼쳐지는 곳을 소유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두 곳의 웨딩홀을 더 인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수한 곳은 용산에 있는 그랜드홀로 3년 전에 인수했습니다. 400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강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주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식 장소로 이곳을 골랐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샀잖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 임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아들 민호는 임수연 씨를 3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똑똑하며 제 아들을 마치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봅니다.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임창수 씨는 강남과 서초의 5개의 치과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남자 소매 바깥쪽에 시계를 차는 남자, 그래서 모두가 시계를 볼 수 있는 남자 볼 수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 임정혜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 나오는 그 여자입니다. 9번 테이블 지라고 말했던 그 여자. 결혼식 전에 그녀를 4번 만났습니다. 매번 그녀는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례한 건 아니었어요. 절대 무례하지 않았죠. 그냥 평가하는 눈빛이었어요. 항상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처음 저녁 식사를 위해 만났을 때 그녀는 제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업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군요. 중개인 같은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개인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소유주에 가깝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를 마셨다. 그녀가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혼식은 4월의 토요일이었다. 하객은 400명이었다. 임시가족은 400명을 초대해야 했다. 내 쪽은 민호의 친구들, 몇몇 친척들, 처음부터 함께해온 두 사업 파트너 47명이었다. 임시가족은 그 차이를 알아챘다. 정혜는 그 차이를 알아챘다.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아채는 방식, 즉 눈으로만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몸짓 전체로 알아챈다. 미묘하게 허리를 펴는 모습. 이미 믿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을 때의 작고 만족스러운 몸짓. 그녀는 3주 동안 좌석 배치를 담당해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 싸움이 아니었다. 내 싸움은 다른 곳에 있었다. 9번 테이블과 관련된 그 순간은 오전 11시에 일어났다. 예식 2시간 전이었다. 홀이 준비되고 있었다. 꽃들, 의자들, 긴 메인 테이블이 앞쪽에 놓여 있었다. 여기는 직계 가족들이 앉을 자리였다. 나는 일찍 도착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러 왔다. 홀 매니저에게. 내 홀 매니저는 조용하고 유능한 최 매니저였는데 7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해왔다. 최 매니저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당연하지. 임시가족은 홀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 민호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숨기라는 게 아니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보고 싶었다.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다. 내가 본 것은 9번 테이블이었다.
나는 9번 테이블로 걸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최 매니저가 주방으로 가는 길에 나를 지나쳤다. 그녀는 내 테이블 번호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프로다웠기에 그런 감정 표현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나에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걸어갔다. 예식은 아름다웠다. 민호는 수연이가 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울었다. 내 아들. 47살 동철의 아들. 내가 19살부터 홀로 키운 아들. 내가 소유한 홀의 맨 앞에 서서 사랑하는 여자를 보고 우는 그 아이. 나는 9번 테이블에 앉았고 꽉 찬 느낌이 들었다. 정말 꽉 찬 느낌. 테이블 배치나 좌석 배치표,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무언가로. 그냥 꽉 찬 느낌.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축사, 음식. 세심하게 짜여진 대규모의 정말 잘 짜여진 결혼식. 정혜가 축사를 했다. 딸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씨 집안에 대해,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 하지만 신랑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는 9번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경청했다. 내 사업 파트너이자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하영이라는 여자. 15년 동안 나를 알고 지냈고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 사람인데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옥선아. 말만 해. 내가 가서 전할게. 내가 말했다. 아직은 안 돼. 그녀가 말했다. 언제? 내가 말했다. 케이크 먹고 나서 민호가 일어섰다. 그는 잔을 탁탁 두드렸다. 홀이 조용해졌다. 그가 말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곳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연이와 제가 결혼식을 올릴 장소를 고를 때 11군데의 예식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올 때마다 바로 여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홀 건너편을 둘러보았다. 9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내 얼굴을 발견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말했다. 이곳은 제 어머니 소유입니다. 어머니께서 지으셨죠. 여기 보이는 모든 것, 테라스, 정원, 모든 것을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오후의 햇살까지 모두 어머니께서 지으셨습니다. 22년 전 어머니께 빌린 300만 원으로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를 홀로 키우시면서 지금은 서울 전역에 14개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9번 테이블에 앉아 계십니다. 주방 문 근처입니다. 지금 메인 테이블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9번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작은 선물 가방을 집어들었다. 옷자락을 단정히 했다. 그리고 메인 테이블로 걸어갔다. 홀은 아주 조용했다. 불편할 정도의 조용함은 아니었다. 400명의 사람들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동시에 깨달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메인 테이블에 앉았다. 민호가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는 아주 조용히 오직 나에게만 들키지 않으려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나는 케이크 먹고 나서 말했잖아. 그는 웃었다. 정혜는 그 후로 피로연 내내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저녁이 끝날 무렵 내게 왔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가 말했다. 오케이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말했다. 임 회장님. 오늘 행사장 참 아름답네요.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따님이 여기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제가 이곳에서 바랐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진심이었다. 정혜는
다음 주에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사과했다.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마치 며칠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고민한 사람처럼. 나는 그녀의 말을 모두 들었다. 그러자 나는 말했다. 정혜 씨. 제가 9번 테이블에 앉은 건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9번 테이블에 앉은 건 제 아들이 어떤 집안에 시집 가는지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고 싶었어요. 중요한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말이죠. 이제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요. 곧 점심 같이 먹어요. 맛있는 식당 하는데 그녀는 웃었다. 놀란 듯 작게. 마치 벌을 예상했는데 어쩌다 보니 벌을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전화를 끊었다. 다시 일하러 갔다. 다음 토요일에 수연이가 나를 보러 왔다. 민호 없이 그녀 혼자. 꽃을 가져왔다. 내 부엌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가 말했다. 엄마.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좌석 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든 간에 저는 엄마를 보고 있어요. 항상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이 선택한 이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동철이가 생각났다. 귤들이 생각났다. 300만 원과 중고 프린터가 생각났다.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간이 생각났다. 나는 말했다. 수연아. 알아. 자, 이제. 내가 분당에 새로 매입할 장소의 설계도를 볼래?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해서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후 내내 부엌 식탁에 앉아 부동산 설계도를 살펴보았다. 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9번 테이블에 앉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께 한 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 뒷자리. 주방 근처. 다른 사람들의 작업 소음이 연설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곳, 누군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당신을 보지도 않고 당신은 앞자리에 앉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곳, 이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당신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이뤄내는지 압니다. 당신은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압니다. 어머니께 빌린 300만 원이 22년 후에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압니다. 만약 당신이 멈추고 싶을 때마다 한 번 더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에게는 그들의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이 오면 돛을 단정히 하고 선물 가방을 들고 앞으로 걸어가세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매일 9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 그리고 그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옥순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몸 조심하세요.